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반응은 많은데 별로 인기는 없더라고요.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특정인에 대해서 저희나 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선호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도 다시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3.8 전대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기현 후보가 40%대를 아주 견고히 지키고는 있는데, 과연 1차 본선 결선까지 안 가고 끝내느냐, 이것이 가장 좀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데, 김기현 후보는 거기다가 이 울산 땅 문제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상은 황교안 후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색깔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같기 때문에 설사 결선에 가더라도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하지 않나, 그런 예상도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그냥 김기현 후보 뭐 땅 투기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엄청나게 날을 세워서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일각에서는 영화 헤어질 결심, 김기현과 황교안은 헤어질 결심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던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황교안도 잘 알고 김기현도 잘 아는 우리 서 변호사님 예측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제 그 판세는요. 예. 판세는 이제 그 1강 3중 구도 같아요. 예. 1강 3중. 김기현 후보는 이제 그대로 뭐 한 40% 중반대에서 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거 상당히 하향세입니다. 예. 안철수는 이제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반대로 시작은 창대한데 그러니까. 가서 이 끝이 좀 미약해요. 예, 끝이 미약.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게 캠프도 가보고 많이 봤잖아. 지금 이재호가 이제 지지선 했고, 예. 그다음에 김영우 정도 있는데, 서병수 뭐 이태규도 의원도 떠나버리고, 네. 권은희도 그렇고, 아니 그 비례 1번 이게 그 간호사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좋은 저는 이게 경력이나 지지도 옛날에 있었잖아. 예. 근데 이렇게 주위에 사람을 못 모을까? 그러네요. 개보나. 희한해요. 이거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안철수 후보는 이게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내가 이게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정치는 결국 사람 동지들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정치는 이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도저히 뭐 내가 행태가 잘못되고 사람이 안 붙으면 정치 그만하셔도 우리 사회에 기여할 게 많아요. 기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빠져요. 빠지면서 이게 또 천하람이는 아무래도 이게 이준석 조직력이 있으니까 조금 이게 한 15에서 20.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이제 좀 정통 보수층,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결집이 되면서 조금 이게 상승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하람, 황교안, 심지어 안철수도 어떤 여론조사에는 오차범위 들어보는 게 있어요. 안철수가 좀 높은 것도 있고, 아직은 약간 안철수가 2등인데, 근데 어떤 건 오차범위도 있어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2등이 누가 될까? 아니면 이게 김기현 후보가 1차에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결선 갈까? 이게 첫째 관심사고, 결선 간다면 2등은 누가 될까? 이게 전 두 가지가 그렇죠. 이게 가장 우리 뭐 이슈가 아닌가 봅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세로 가다 보니까 뭐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천하람, 연대, 이른바 적과의 동침, 영화의 적과의 동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천연대가 결선에서 혹시 이러지나, 이런 것도 지금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근데 이재명이나 뭐 이게 좌파들하고 싸울 때는요, 제가 댓글을 거의 다 읽어봅니다. 유튜브나 방송을 하면. 아마 근데 야 서정욱이 잘한다.
뭐 이재명이하고 잘 싸운다. 이렇게 칭찬글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김기현 후보 땅 문제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명해라고 이제 설명, 뭐 공격 뭐 하면, 그럼 이게 야, 서종이 왜 이래? 이게 뭐 위장자파 아니야? 이게 뭐 황교안 끈앞풀 아니야?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이게 비판 댓글도 많은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부동산 문제 김기현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관심 있게 다 보고 저는 항상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까 좌파들 무슨 주장하는지 다 들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대응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해명이나.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자꾸 김기현 땅 문제를 방송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첫째는 이제 그 이번에 클리어하게 정리 안 하면 지금 이게 벌써 저쪽에 TF 뭐 황우나 어쩌고 저쩌고 특검 어쩌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분명하게 좀 클리어하게 이번에 마무리 지어버리자. 그래 이게 총선이나 앞으로 이 이슈가 도저히 안 녹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김기현 후보도 수사 의뢰했잖아요. 수사 의뢰했더라고요. 뭐 아니면 필요하면 특검이라도 받든지. 예. 저는 이게 확실히 해버려야 합니다. 해버리는. 그렇지 않으면 종선에까지도 이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첫째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많이 옹호해 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나경원 후보가 이제 낙마하고 제가 두 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김기현 후보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분위기가. 예. 이래서 이게 끌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 땅 문제를 가장 심하게 제기하는 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예, 그런 편이에요. 맞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만약에 이번 경선해 가지고 이게 결선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결선. 그럼 이게 황교안 대표 지지표를 김기현 후보가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와야 제가 여기 돼요. 황교안 대표가 문제 제기하는 걸 제가 클리어하게 좀 해명해 줘야지. 황교안 지지층 보고 제가 아니 우리 안철수 천하람 연대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김기현을 밀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말할 명분이 생기잖아. 네. 이 문제는 이게 성실하게 클리어하게 좀 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차피 이게 황교안 대표가 2등이 안 되면 결국에 김기현 후보 밀도록 제가 이게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황교안 지지층한테는 제가 좀 이게 나름대로는 좀 인지도나 영향이 있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하고 방송도 많이 했고 옛날부터 이게 친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호소를 하면 황교안 대표 지지층들 김기현 밀이 됩니다. 우리 결선 가면. 그러니까 안 그런 되면 이게 명분이 천하람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복합적인 생각에 그때 나경원도 껴안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편들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 뭐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결성에 가면요. 만약 1차 끝내면 다행이에요. 근데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못 끝내면 여기 결국은 천하람, 안철수와 그다음에 김기현, 황교안 이렇게밖에 싸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구도가. 예, 구도가 이념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됐죠. 이점이. 예. 보수 쪽으로 김기현, 황교안. 그다음에 저 중도 좌파 쪽으로 안철수, 천하람. 이게 뻔하잖아. 근데 안철수, 천하람 이쪽으로 이게 당권이나 지금 이게 최고위원 심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최고위원이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근데 어쨌든 민영사면은 그냥 계속 1위를 고고하는 것 같던데요? 일단 이게 그 과연 뭐 요즘 논란이요. 조수진이가 친윤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조수진이가 이제 그 멀윤이라고 벌써 이게 멀윤 뭐 보도가 나오면서 좀 오락가락 행보를 해버리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여성의 친윤 후보가 있냐? 한 명은 무조건 여성인데 예. 만약에 조수진이가 돼도 이게 멀윤이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다고 이게 정미경이도 옛날에 이준석 마음이었잖아요. 예. 그거도 아니죠. 지금 허나가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최고위원이요. 뭐 민영삼이나 뭐 김재원이나 예를 들어 이게 김병미가 된다. 저는 그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준석께는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무조건 자기들은 2표를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 안 해. 무조건 천하용인이야. 천하용인. 예. 예. 그렇죠? 예. 천하용인. 예. 자, 자기들에게 표분산이 없어요. 예, 그렇죠. 무조건 김용태 허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천하람이가 지금 여론조사 보면 15%에서 20% 나옵니다. 맞잖아요. 예. 자, 15에서 20 나오면 그럼 여기 천하용인 그대로 찍는다고 보면 김용태도 15%고
허나도 15%는 아닙니까? 2표 찍을 수 있으니 야. 분산이 안 되면 예. 그러면 이게 이기는 안 돼. 장해찬이 안 돼. 뭐 아무리 뭐 소설이 뭐 아이유가 뜨고 3단 곰이 뜨고 뭐 이렇게 공격해도 장해찬이 한다는 이게 이기니가 안 되는데 현재 지지율을 보면 그런데 우리 역대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거의 10% 초반이면 됐거든요. 1등이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1등이 한 20, 30% 가져가 버리니 10% 초반, 12, 3%면 당선됐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천하용인을 찍어서 둘 다 이게 15에서 20 넣어버리면 둘이 들어가 버려. 우리는 이게 표가 분산돼가 예를 들어 이게 누가 뭐 민주당 원장이 잘해가지고 한 30%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이게 또 누구 한 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이게 지금 심각한 저는 문제다. 우리는 딱 둘이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쪽은 이게 둘이가 고정돼 있고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또 이게 여성은 또 이게 어떻게 조수지는지 뭐 정밀경이 흔한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네요. 지금 예상은 이 민영삼, 김재원, 조수진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걸로 하고 사이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는 걸로 김용태 또 누굽니까? 허나 김병민. 예, 그렇게. 근데 그 하여튼 이준석 걔가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한 명이 들어오면 이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1어 탁수라 하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게 물을 엄청나게 탁수 허립니다. 저는 이게 둘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4명 다. 예. 관계 그 저쪽이 똘똘 뭉치가 표가 왔을 때 그러네. 4등이 15% 얻어가 안 된 사람은 없거든요. 예, 15%. 이걸 이게 최소한 어떻게 한 제가 명은 들어올 가능성이 크네요. 잘못하면 이게 둘이가 표가 똑같이 놓으면 예. 왜 그쪽은 무조건 둘을 찍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좀 투표가 심각한 있으니까. 예. 문제인데 저희는 경력이 다 한 20몇 프로씩 안 분해가지고 주의되는데 한쪽이 치고 나가면 그럼 이게 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표분산이. 예. 그런 게 좀 전략도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친윤 쪽에서 마지막 전략을 잘 써야만이 안정적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겠고 그런 인식들이 책임당원들한테 잘 전파가 돼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특히 김기현 후보가 이 땅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면 이게 또 결선 투표까지 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결집력에 상당히 손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보면 좀 이게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방법까지 제가 어제 채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기현 후보가 땅 살 때 김정곤 씨한테 샀는데 이 김정곤 씨가 여기 그 뭐 부동산 경매 전문가 아니냐 따라서 여러 번 땅을 사게 해줬다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교회에서 아는 사람인데 어려워서 이게 사줬다는 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 이게 앞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제대로 이게 좀 이번에 확실하게 해명하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 부동산을 지금 당장 못 팔잖아요. 예. 당장 이게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백지 신탁을 해버리자. 이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고 나는 이게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팔고 그리고 내가 여기 2억에 사서니 나는 2억에 이제 그 은행 이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여기 그 사회 좋은 일에 기부를 하겠다. 이게 좋잖아요. 네. 본인이 이게 뭐 그 땅으로 큰 돈 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두고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두고도 또 개발이 되다 보면 땅값 또 뛸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인근 가보면 이게 쪼개기 막 기획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20만 원, 뭐 40만 원까지 황교안 대표 팔린 게 있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여기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이나 병력 학교 문제 있잖아요. 학폭. 예. 이번에 정순신 사태 봤잖아요. 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수사 의뢰도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겠냐고요. 아니 그냥 저는 지금 당장 팔리진 않았고 팔면 또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지 신탁을 해서 근데 이게 차익이 있다면 공공에 정말 이게 기부하겠다. 이런 게 저는 승부수가 좀 필요하다. 이번에 되더라도 당선되더라도 예, 좋은 이런 게 대안이네요. 제가 제안을 원금만 나는 원금에 가져가고 은행 이자까지도 받아가시라 이거죠. 예, 나머지는 예.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좋지 않겠나. 예. 그것도 하나의 한번 이게 좋은 고민을 해결 방안이네요.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서 변호사님의 제안이
김기현 의원한테도 들어가서 뭐 직접 전화도 하셔도 되고 좋은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